저는 하루의 식사 중에 아침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밤에 공복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아무것도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혈당 수준이 잠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잠잠해요. 췌장이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어나자마자 흰빵을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은요. 혈당 수준을 아주 많이 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 시의 첫 끼를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가서 작은 일에도 괜히 화가 나고 잘 풀릴 일도 하루 종일 안 풀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침에 화가 난 상태로 나오면은요.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자책감이 들고 또 화를 내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가면은요. 오전 10시 11시 정도가 되면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가 고프죠. 그러면은 손에 잡히는 게 초콜릿이나 과자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또 이것을 먹고서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은 하루 종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점심에 나가면 또 평소에 먹던 아주 건강한 식사보다는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점심 먹고 나오면 또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점심 이후에 식곤증이 심하게 오다가 오후 3, 4시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찾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침 식사를 단백질 채식 위주로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침 첫 끼에 가장 좋은 식사, 한국식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요. 현미에다가요. 풍부한 해조류 그리고 나물류, 생선류라든지 고기류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좋겠죠. 거기다 같이 드시면 좋은 멸치볶음이나 김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쁘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는요.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란 2개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급하니까 까서 소금에 찍어서 먹고 나간다. 꼭 생각을 해주세요. 아침에 계란은요.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에요. 두 번째는요. 콩류예요. 콩류는요. 결국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콩은 다양하게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대두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낫또로도 먹을 수도 있고 두부, 그다음에 비지,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을요. 잘만 고르시면 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10g 이하, 5g 이하로 만드는 이런 무가당 두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찾으셔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상당히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 연안 지중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를 만드는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우유를 오래 방치해 두면 위에 맑은 부분과 아래 꾸덕꾸덕한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맑은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는데 유청을 버리고 아랫부분만 이용해서 여기에 유산균을 투여해서 다시 한번 끓여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농축된 단백질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아주 농축된 단백질,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서 이것이 장점이고요. 유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같이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그릭 요거트는 안전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또 하나는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하지만 좀 부드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마토에다가 그릭 요거트 그리고 블루베리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같이 버무려서 먹는 거 상당히 좋아요. 토핑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말 바쁜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때 이렇게 계란 그리고 콩류, 세 번째 그릭 요거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는 탄수화물 함량이 정말 적은 것들 무가당으로 고르셔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계란을 2개씩 먹으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계란을 먹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란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식단을 짜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계란의 장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비타민C나 섬유질은 없어요.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을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식품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계란 흰자를 먹는 거거든요. 계란 흰자, 노른자 다 합해서 단백질 함량 상당히 높고요. 보통 크기 계란 한 개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잘 드시면요 단백질 섭취가 잘 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또 포만감이 생겨요. 저는 뭐 계란 두세 개 정도를 아침에 꼭 먹는데, 그렇게 먹고 나가면 정말 포만감이 점심 때까지 지속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포만감 때문에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필수 아미노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얘기가 꼭 들어가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단백질 합성이 잘 돼서 근육도 늘려주고 그리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조리 방법이에요. 계란은 여러 가지 요리로 조리할 수 있잖아요. 후라이를 할 수도 있고, 계란을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오믈렛으로 먹을 수도 있고, 스크램블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리 방법으로 다양하게 먹으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계란을 먹는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은요 삶은 달걀이고요. 또 추천을 한다면요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같은 걸 추천을 드려요. 약간 저온 요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란을 후라이로 먹는 분도 계시죠. 후라이도 괜찮긴 합니다만 후라이를 할 때 조금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탄 거를 먹으면 각종 발암 물질도 생긴다고 돼 있고, 또 당 독소라는 것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후라이로 먹는 것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저온 요리로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로 먹는 것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두 잔만 먹으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계피를 말씀드려요. 계피는 싫어하는데 시나몬은 좋아해,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피와 시나몬을 좀 혼재돼서 쓰기 때문에 이게 계피 시나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같은 말이지만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정과 같은 데다가 먹는 약간 나무처럼 생긴 맵고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는 것은요 카시아 계피라고 해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가지고 카푸치노 같은 데 뿌려 먹는 것은요 실론 시나몬 계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정과에 넣어 먹는 이 카시아 계피는요 많이 드시면은 쿠마르진이라는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게 없어요.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이긴 한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혈전 용해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너무 원활하게 해주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쿠마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피 시나몬이 좋은 이유는요 이게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매운맛도 나면서 그렇잖아요.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먹으면요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피 시나몬을 가루로 해서 더운 물에 타서 먹는다든지, 또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카푸치노 그리고 카페 라떼 같은 데다가 시나몬 계피를 한두 스푼 넣어서 먹는 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식욕도 떨어지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고 혈당 순위도 낮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피 시나몬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단 주의해야 될 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쿠마르진이라는 성분이 이 카시아 계피 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피를 고를 때는 스리랑카에서 나온 실론 시나몬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시고요. 하루에 한두 잔으로 끝내세요. 이것들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쿠마르진이라는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요 정말 요즘 논란이 많죠. 과일을 예전에 먹을 때는요 과일이 좋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일 때 탄수화물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먹는 게 좀 부실할 때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과일 한두 개 까먹으면서 가족들끼리 TV 보면서 담소 나누고, 이거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과일을 이렇게 먹고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고 나서 또 과일을 먹고, 뷔페 가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과일로 또 탄수화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자, 과일은요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러면 놀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섬유질과 수분을 빼면요 대부분 설탕, 과당,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준을 일부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과 과당, 포도당의 함량이 다른 거에 따라서 과일의 맛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같은 것들은요, 혈당 수준을 많이 높여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과라든지 배가 아주 단맛이 강한 게 아니라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자몽이라든지 아보카도, 그리고 과채지만 토마토, 레몬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과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드셔야 돼요. 과일을 드실 때는 자기 주먹 하나가 하루 총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같은 것들은 뭐 반쪽이나 한 개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상 드시면은 우리 몸에 썩 좋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망고,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류를 또 말려서 또 갈아서 즙으로 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 데의 이점은요,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섬유질을 다 파괴해버린 걸 먹는 게 갈아낸 걸 먹는다든지 즙을 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즙을 내서 먹거나 이런 것들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과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다이어트 방법, 무슨 알파벳 주스로 달린 주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과일들을 씹어 드십시오.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결국은 야채도 거기서 갈아 드시는데 야채도 섬유질이 다 파괴된 걸 드시는 거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채도 마찬가지고 다 씹어 드시는 게 좋고요. 말린 과일은 왜 나쁜가 하면요, 말린 과일은 단위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말리면은요, 이게 작아지는데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목 넘김을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일을 먹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보다 말린 과일은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혈당 지수, GI 지수, GL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은 당도가 낮은 과일을 꼭꼭 씹어서 껍질째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탄수화물의 단맛이 나쁘다 하니까 이 식품 업계 쪽에서는 조금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저당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탄수화물 수치가 낮습니다라고 해서 탄수화물 함량을 보면 정말 낮아요. 여기에 섞여 있는 것 중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또 짠맛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 음식에 탄수화물 함량이 정말 적은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영양성분을 보니까 나트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단맛 대신에 짠맛을 넣어서 맛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식품업계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짠맛은요, 나트륨이고 나트륨 함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종을 만들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짠맛은 단맛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짠맛에 길들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짠맛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거니까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탄수화물 함량도 보시고 나트륨 함량이 높지 않은가를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시면요, 옆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러닝머신을 타는데 갑자기 막 뛰다가 1, 2분 하다가 갑자기 또 천천히 걷다가 또 갑자기 막 뛰다가 한 10분만 하고 내려가요. 끝난 것처럼 다른 운동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HIIT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애프터번 효과라 그래서 지방을 꾸준히 태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심폐지구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30분, 1시간 운동한 것과 거의 맞먹는 운동으로 10분 정도만 운동해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HIIT의 장점은요, 모든 운동에 접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걷기라든지 조깅,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데도 다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HIIT의 가장 중요한 건요, 불완전한 휴식이에요. 아주 최대의 강도로 빨리 걷거나 뛰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또 취합니다. 걷는 거라면 어슬렁어슬렁 걷거나 뛰는 거라면 천천히 뛰는 정도에 걷다가 또 다시 1분 정도를 아주 강도 높게 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5세트 하면 끝. 이렇게 끝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계단 오르기에 접목을 시킨다면요, 한 3, 4층 정도를 빨리 전속력으로 최대 강도로 오르고요, 또 3, 4층 정도를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요, 또 3, 4층 정도를 또 빠르게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15층, 20층 정도를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HIIT는요, 우리의 그 진화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구석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먹을 게 없고 짐승이 안 나타나고 이러면은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냥할 짐승이 뛰어가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간헐적 단식처럼 간헐적으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게 HIIT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HIIT를 병행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강도로 운동하시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는 저한테 하루 중에 제일 빼놓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한테는 정말 수면이 중요하고요. 또 수면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수면을 살펴보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할 때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해주게 하지만 어른들, 다 큰 성인들한테는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식욕을 조절하게 해주고 모든 식욕 조절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지 말단으로 지방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운동이 잠자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만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운동을 한다. 저는 좀 반대예요. 잠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요. 잠을 못 자면 근육이 안 붙어요. 근육이 생성되고 재생되는 시간은요. 밤이에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잠이 정말 숙제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잠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잠을 정말 취하려고 해도 못 취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저한테 와서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수면을 잘 못 취한다 그래서 어떻게 주무세요라고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오면 그때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휴대폰을 켜면요. 인공 발광 조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밝은 빛이 우리 망막에 쪼여지면요. 아, 낮이구나. 우리 뇌는 인식을 해서 잠을 깨우게 됩니다.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 수면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이 현대인들의 이 업해된 행동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요. 모든 밝게 빛나는 인공 조명들을 조금 꺼주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 피하고요. 은은한 조명 밑에서 책을 보다가 잠이 든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은요. 수백 년간 인간이 해왔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 휴대폰이 나오면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뭐 광고가 수면을 잘 취하게 하는 베개부터 해서 멜라토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막 팔잖아요. 결국은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끄시고 책을 보다가 주무십시오. 7시간 반 전후, 저는 8시간이면 더 좋겠는데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근육이 생성되고요. 다음날 식욕 조절이 잘 되고요. 온갖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다 정상화가 됩니다. 잠을 못 자면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저는 이제 뭐 의대 다닐 때 밤새는 거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밤을 새서 공부를 하면요. 다음날 이상한 게 땡겨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라면이 땡기고요. 막 단맛 나는 게 땡기고 그래서 아주 스스로 막 힘들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그거였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또 렙틴 그렐린이 교란이 되면서 다음날 식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린 또 포도당을 엄청나게 먹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면 모든 대사가 정상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안 만드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만 치료를 한 지가 한 25년 되고 한 10만 명 정도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예전하고 다른 부분들을 많이 겪어요. 첫 번째는 젊은 층들의 비만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제로콜라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음식, 술을 즐기면서 내장 비만, 복부 비만으로 젊은 시절부터 당뇨를 아주 앓고 오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여성분들은 마른 비만 환자들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이런 그 트렌드가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단맛에 노출이 되고 또 인공감미료 같은 데 노출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이에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밤에도 야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습니까? 그래서 야식 먹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휴대폰 어플에서 배달 어플 지우는 겁니다. 그거부터 하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이 문제가 많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수면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이 작아요. 동양인들이 작은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작아요. 그리고 그 췌장에 또 기름까지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비만이 돼서 췌장이 감당을 못하니까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랐는데도 당뇨가 와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췌장이 그 역할들을 다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비만, 마른 당뇨에 있어서 이 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간 취약한 환경에서 서구의 음식 문화가 들어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갖게 되면 앞으로는 비만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노후까지 건강하시려면요. 다이어트, 그중에 비만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비만이 안 되는 신체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